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수도권 등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이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지방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인구 또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주된 목표로 보여지는데요. 자, 경북에서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 경북의 주택거래 활성화도 기대가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좀 전해 듣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와 방문 인구 등을 늘려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인데요.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세컨드홈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바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그대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 지역에는 부산 및 대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서 제외됐는데요. 이로써 대구의 서구와 남구, 부산 동구, 서구, 용도구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 시군구 중에 포함되지만 이번 특례에서 제외됐습니다. 단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구는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창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으로 총 15개의 시군이 특례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네. 전국의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이 이번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주택 거래는 물론이고요. 방문 인구도 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물론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거나 이 특례 조건의 제한 사항들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홈 특례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단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입가액은 통상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우 큰 범위이기 때문에 많은 주택이 이번 특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2주택자 이상은 역시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예로 서울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 특례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단 특례 지역에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예로는 이미 고령군의 주택을 한 채 보유 중인 사람이 고령군에 한 채를 더 산다고 세컨드홈과 같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 시에는 똑같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 시 1세대 1주택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각종 세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세컨드 홈이라는 것이 활용성이나 거리 등의 이유로 투기라든지 또 빈집으로 방치가 될 확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세컨드 홈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혜택도 추가했는데요. 바로 세컨드홈에 대한 숙박업 영위 가능 혜택입니다. 거주하지 않을 때는 빈집이 되는 세컨드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관광, 방문 인구 등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컨드홈 정책이 이 경북의 많은 지역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라든지 또 관광 효과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정책으로 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지역 중에 이 경북에서는 영주시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중 시군 지역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 제곱미터에서 5만에서 30만 제곱미터로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를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대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또한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활용할 예정인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이나 상업을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이로써 비자를 받은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